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현물을 모두 팔아낸 가운데 특히 기관은 17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짙은 테마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저희와 함께 옥석 가려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FOM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19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매의 발톱이 핥히고 간 자리입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미국 연준, 이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외국인 자금은 다시 이탈, 마이크론 실적 실망감에 반도체주 낙폭이 컸습니다. 매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위축된 투자 심리가 남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연준의 매파적인 인하와 속도 조절 시사에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폭을 강화했습니다. 수요일에 올라섰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현물은 거의 2% 가까이 밀렸고요. 2,4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은 무려 1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물량 담기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1.89% 하락한 684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특징적이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시장에서는 강달러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주 강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테마가 견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은 1월 21일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가운데 킥스 켈로그 러우 특사 지명자가 내년 1월 초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 방문에 나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전진 건설 로봇이 27% 급등하며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두산밥켓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부진했습니다. 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차례에서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속도 조절을 시사했고요.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향후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면서 시간 외에서 16%대 급락하자 우리 시장 반도체주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금리 변동에 따른 밸류에이션 변화가 전망되며 셀비온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투자 심리 위축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어제 첫 번째 헤드라인,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환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어제 시장에 큰 부담이 된 환율 시세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1,451원에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에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정기장이 시작하기 전에는요. 역외거래에서 1,46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분봉 기준으로 보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외환당국이 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엄 다음 날에도 화율은 1,41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빠르게 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왜 갑자기 원화 가치가 급락했느냐? 첫 번째 이유, 날카로웠던 매 파월의 발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요.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지난 9월보다 올라갔습니다. 내년 예상 금리 횟수가 9월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게 된 건데요. 예상보다 내년 금리 수준이 높을 거란 전망에 달러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요, 금리를 결국 동결했죠. 물론 증시 차원에서는 안도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지난 8월 시장을 놀라게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외환시장 측면에서는요. 금리 동결 이후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엔 환율이 156엔대로 치솟으며 엔화 가치는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달러 강세는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 금융당국도 연일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환 스와프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면 외환당국의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면 국민연금은 만기일에 다시 달러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에도 국민연금은 현재 10%대인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원달러 환율이 이미 정해진 수준보다 높아지면 기계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일부를 선물 환을 통해서 팔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 공급은 늘게 되죠. 다시 환율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도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타격이 더욱 큽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며 12월 들어 0.8% 하락했는데 이를 달러로 바꾸면 4% 넘게 밀렸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포지션 조정을 위해 국내 증시를 던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연속 순매수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은 이도저도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포지션 조정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던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지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환율이 안정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환율로 인해 움직인 섹터 이야기입니다. 급등하는 원달러, 조용히 강한 수출주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일부 수출주들은 조용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조선, 음식료, 화장품주가 강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주는 하락하는 등 모든 수출주들이 강한 건 아니었는데요. 즉 수출주 내에서도 어떤 업종은 환율 수혜보다는 관세 등 다른 우려들이 현재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출 모멘텀이 큰 종목 위주로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제 오른 섹터들의 이유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조선주들은요, 계약을 할 때 달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발 수혜 가능성에 더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그중에서도 불닭 열풍의 주역 삼양식품과 소스를 만드는 S&D가 강했죠. 삼양식품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모멘텀이 됐고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경우 K뷰티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제니 그리고 파마 리서치의 긍정적인 헤드라인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섹터 내에서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 수출주에 집중을 하더라도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은 개별 종목 위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기다리셨을 소식인데요. 트럼프 2기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을 줄줄이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언제 받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SK하이닉스의 4억 5,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00억 원대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반도체주, 오늘은 빨간불 켤 수 있을지 주시해보고요. 이어서 한화시스템은 어제 방위사업청과 1,8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함정 전투 체계를 비롯해서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사 추적 장비 등을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인데요. 작년 전체 매출의 7.61%의 규모의 수주 소식이 오늘 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은 롯데헬스케어가 250억 원을 출자한 테라젠 헬스를 매각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확정의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24일 임시조총을 열어 법인 정산을 결의할 계획인 가운데 흔들리는 롯데그룹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들려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알아볼까요? 먼저 오늘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이어서 바이오 새내기주들이 이번 주 증시 입성을 이어간 가운데 오늘은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듀켄바이오가 코넥스 시장으로부터 이정 상장에 나섭니다.
온코크로스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미 상장난 빨간불을 기록한 터라 기대감이 부각될 텐데요. 불안한 전국 속에도 IPO를 강행한 보람이 있을지 오늘장 흐름 함께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 주주 명부 폐쇄일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은 발행 주식 총수의 40.97%에 이르고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은 46.7%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고려아연 측이 MBK의 지분 매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M&A를 반드시 저지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들려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등락을 오가다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주의 약세, 그리고 들어온 양자, 중소형 AI 등 그간 미국에서 강했던 테마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아직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오늘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낙폭 과대주, 또 오늘 짚어본 수출주 옥석 위주의 대응은 어떠실까요?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 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